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일단은 본인의 경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주체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 또는 이제 자존감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하고 자신감은 자신감이 자존감의 하위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사실은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자신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 수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본인 감정과 욕구를 좀 잘 못 알아차리신 분들이 많아요. 상담센터 처음 오셔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막혀서 좀 다음부터 일찍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해했고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격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얼핏 보면은 잘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분석이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데 좀 왜곡하거나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분이 어땠나요? 오늘 제 베프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데요. 글쎄 걔가 알고 봤더니 내 뒷담화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어땠나요? 그래 너무 슬펐어요. 얼핏 보면은 슬프다는 감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 좀 더 핵심적인 감정은 분노 감정이겠죠. 좀 화가 났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분노 표현을 하지만 웃기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감정이랑 비언어적인 표현이랑 미스매치가 난다든지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욕구에 대한 건데 A인가요? B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A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해요. 또는 A, B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세요. 본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가정을 섞어서 많이 얘기하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자기 욕구와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누가 본인 자존감을 건드리거나 선 넘는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얘기를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시는데 안 되는 이유가 먼저 1차적으로 자기 감정과 욕구를 잘 접촉 못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실패라든지 성적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또는 연인과의 관계 실패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적 기인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뭔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 나는 외모가 별로야. 나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 기인을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이제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기본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지나치게 예민하다. 약간은 피해의식적인 사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디님하고 저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살짝 기분 나쁘고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왜 무시하는 건가? 내가 좀 우습게 보이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내가 그때 한마디 했었어야 됐나?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날 우습게 본 거야. 이러면서 계속 재판을 스스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있는데 누가 10,000원을 가져가는 거는 별로 타격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한 10만 원 있는데 10,000원을 가져간다고 느끼면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존재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에너지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누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스크래치 내는 느낌이 들면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막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변동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울, 불안, 강박, 공황장애, 성격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오시는데 가장 비중이 큰 건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주신 무료로 답글들을 써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사실 우울증이었어요. 이건 역시도 이제 외부적인 촉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심리적인 기제를 보면 우울증이신 분들은 자책이 많아요. 후회와 자책.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자책을 한다는 건 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아가 빈곤하고 우울로 툭 빠지거든요. 근데 그 화의 대상은 원래 타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가깝거나 사랑하는 대상이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사귀는 사람 마음 하나도 공감 못 해주고 이해 못 해주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저런 좋은 사람을 사귈 자격조차 없어. 이러면 굉장히 이제 자책이잖아요. 이게 우울증으로 빠지는데 이건 사실은 주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바꿔주면은 너는 사귀는 사람 마음 하나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너는 나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도 없어. 이런 분노 감정이 이렇게 반전돼서 들어올 때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울은 사실은 분노와 관련이 되게 많은 거죠. 인지치료적 관점에서 총 3가지라고 하거든요. 인지 3제라고 하는데 현재 나의 상태, 그리고 내 주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때 우울로 이제 툭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희망 없음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희망 없음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현재의 괴로움은 미래에 뭔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금 견뎌도 미래에 대한 희망 없다라는 생각이 탁 들기 시작하는 순간 우울로 툭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분노와 관련이 있고 인지치료적 관점에서는 이 희망 없음이라는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무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무기력하고 눅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작을 해요. 아, 오늘도 왜 저놈의 태양은 떠가지고 막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아침에 갠신이 일어나고 식구들이 다 출근하는데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의식은 깨어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들킬까봐. 근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죽고 싶다가 아니라, 아, 지금 죽어도 상관없겠다, 이런 마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좀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긍정적인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의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위축되고 굉장히 초조하거나 행동이 이제 둔해지기도 하고, 과수면이나 불면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신경성 폭식이나 거식으로 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해나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의 좀 더 밑에 있는 기저의 심리는 큰 슬픔이거든요. 우리가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실 경험이죠. 이별을 했거나 누군가가 죽었거나, 또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이나 성취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떠나가 버렸다든지 실패했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큰 슬픔이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이랬다면,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후회와 자책이 많고요. 이것이 좀 더 극도로 심해질 경우에는 오히려 표정도 무표정하고 감정도 잘 안 느껴지는, 마치 사물화되듯이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한 우울이면은 집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맺기 어렵거든요. 이제 대인관계까지 다 끊어지는 실제적인 손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 케이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면성 우울.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활기차고 잘 웃기도 하고 활력이 넘치고 해피바이러스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사회생활에서 그런 에너지를 쓰면서 흔히 역할극이죠. 그걸 다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거의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쭉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우울이 동반하는 게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계속 어떤 약속을 잡고 밖에 있으려고 한다든지, 우울이라는 감정을 만났다가는 내가 감당이 안 되거나 파국적으로 끌려갈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그 반동 형성을 해서 계속 다른 자극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서 파생되는 이제 해결책인데요.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책의 말은 사실은 이제 상대에 대한 분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화난 대상은 누구인지 찾아보고 꼭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방향을 좀 제대로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책이 많이 든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는지를 알아차려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울이 다른 감정들이랑 다른 거는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났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감정을 깊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울은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수용하고 좀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우울이고, 이 우울은 반드시 내가 조그만 거라도 성공 체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공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거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너무 큰 계획 안 됩니다. 그럼 what the hell로 간다고 했죠.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조금씩 행동 수정을 해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울증은 분석하고 이해하고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도움을 어떻게 주는 것보다 대부분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더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게 문제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실제로 우울증이신 분들은 내적으로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하는데 표시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보통 가족들이 많이 피해를 주는데요. 너는 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그냥 운동하고 어깨 축 펴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지 라든지, 아니면 네가 너무 마음이 약해. 인생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언가를 도와주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충고하고 분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보다 나 투두 리스트를 좀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